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의 차연희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공기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채용 공고를 분석해봄으로써 나만의 취업 전략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공공기관은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최근 한파로 인해서요, 역대 일일 최대 공급량인 21만 9천 톤의 최대 공급량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가스공사에서는요, 안전성 있는 공급과 그다음에 시설 점검에 열심히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한국가스공사는 과연 어떤 기관일까요? 우리나라의 천연 에너지를 도입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요, 1983년 8월에 설립되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으로서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설립의 목적을 보면은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요, 국민의 편익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가스공사는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매출액이 20조 원에 달하고 현재 직원의 규모는 3,615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국가스공사의 비전과 인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에너지 위드 코카스라고 하는데요. 이 넥스트라는 의미를 조금 더 분할해서 보면은요, N은 네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움. 그다음에 EX로 하는 엑설런트. 그다음 T는 트러스트라는 것으로서 새롭고 우수하고 신뢰로운 에너지로서 미래 에너지의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의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네 가지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가치를 중요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생의 가치를 중요하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미래를 향한 변화입니다. 미래를 향한 변화를 위해서는 열린 사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세계를 향한 도전은요, 실행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인재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래에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 그다음 믿고 협력하여 공동의 성공을 실현하는 사람, 그다음에 자기 분야의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인재상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사회공헌 활동했던 큰 내용들과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낮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개선 사업들을 공헌 활동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미래세대 융합 사업이라고 해서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밀착 상생 협력으로서 저는 이 사업 중에서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은요, 어르신 가정 가스 타이머 콕 설치. 이거는 한국가스공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의 그런 안전성을 생각하면서 이런 가스콕 설치 시설을 통해서 이런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헌 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나눔 문화 확산 사업, 학대라던가 위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어떤 생활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헌 활동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이 천연가스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라는 부분을 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라는 것은 지하로부터 발생되는 가스로서요, 탄화수소가 주성분인 가연성 가스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한 비중이 어떤지 잠깐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만 우리나라에 에너지가 있는 건 아니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유 에너지는요, 우리나라 전체 비율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에 관한 에너지입니다. 전체 비중의 19%를 차지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석탄, 예전에는 사실 석탄을 많이 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력이라던가 석유가 없었던 시절엔 석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 현재는 석탄이 3위로서 16%를 차지합니다. 마지막 가스 에너지는요,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의 이런 축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천연가스를 활용한 국내 에너지 소비 산업은 가정용이라던가 산업용이라던가 발전용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공급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용으로는 우리가 집에서 난방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가스 공급을 각 가정마다 지역소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산업용은 공장이라던가 아니면은 큰 어떤 시설들을 이용하게 될 때, 그리고 운송 수단을 이용할 때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발전용으로는 열병합 발전이라던가 지역 난방이라던가 그 발전용의 기반이 되는 발전용 가스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연가스 공급의 사업 체계는 과연 어떤지라는 부분입니다. 이 가스공사에서 어떻게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또 도입한 천연가스를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하면서 각각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치사슬적 사업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채취 및 정제를 해외에서 원산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산지에 한 채취와 정제를 통해서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로 액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때 영하 162도로 액화를 시키게 되면은 600배 이하로 이게 액체화 된다라고 합니다. 압축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을 배를 통해서 운송을 하여서 우리나라의 한국가스공사에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도입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이제 도매 형태인 발전소라던가 소매 형태인 도시가스 이런 형태로서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천연가스의 도입은 저희가 1983년에 한국가스공사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인 1986년부터 도입을 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도입을 하였고 매해마다 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카타르, 호주, 인도, 러시아,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라던가 이런 원화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도시가스 비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좀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가스를 우리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송을 이제 하는 부분에서 액화시킨 것을 액화 천연가스를 수송을 할 때 배를 이용해서 수송을 하게 됐는데요. 워낙 영하에서 액화시킨 상태다 보니까 까다로운 그런 운송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해외에서 운송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수송을 했는데 1994년부터는 국적선을 이용해서 우리 자체적인 수송을 하여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주요 기능적 역할을 보면은요, 결국은 도시가스에 대한 생산을 만들어내는 거고 거기에 따른 부산물에 대해서 제조하고 재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천연가스를 탱크와 같은 곳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를 건설하고 그 전설한 그 저장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라인을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요 기능적 역할이고요.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해외에 우리가 직접 탐사에 있어서 같이 투자를 해서 탐사를 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입을 할 때 저렴한 가격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 다양한 나라의 투자를 통해서 개발하고 기술력을 계속 발전화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에 그런 다양한 운영 목적이 있는데요. 그중에 최근 4대 사업으로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주력하고 있는 4대 사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가스의 판매입니다. 현재 도매든 소매든 발전소와 그다음에 이 도시가스 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천연가스의 판매량이 이제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산 시설의 건설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 시설의 건설입니다. 네 번째는 해외 투자 사업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연가스 판매는 원산지인 해외에서 생산을 해서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곳에서 보관하여 전국의 공급망으로 배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급할 때 발전소라던가 산업용이라던가 가정용 이런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이제 공급하는 곳이 있고 이제 소량으로 공급하는 그런 곳이 있겠죠. 그래서 국내 매출의 95% 이상이 이렇게 국내에서 만들어진 우리 가스를 LNG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판매량이 지금 현재 매해마다 늘어나기보다는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서 보면은 이제 원자력이라던가 그 전에 있었던 그 다양한 전력 관련한 발전의 에너지에 있어서 이 천연가스가 아무래도 다시 기화시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운영하는 거에서 조금 더 비용이 적게 드는 이런 전력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유용하다 보니까 과거에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요즘 미세먼지가 참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따른 다양한 지금 규제 사항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석유라던가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적 오염들이 이제 고려했을 때 이제 앞으로 LNG 사용에 대한 적극적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시설 건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개의 생산시설이 있는데요. 평택과 인천과 통영과 삼척 이렇게 4개의 생산시설에서 13,000톤, 시간당 13,000톤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13,000톤의 양도 지금 저장시설이 지금 부족하여서 추가적으로 이제 삼척과 인천에는 확충을 하고 있고요, 설비를요. 그다음에 제주 애월에는 신설해서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산 기지 자체가 매해마다 가동하는 게 조금은 비율이 좀 다르죠. 도시가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절기에는 이제 좀 가동률이 낮게 되고요. 동절기에는 가동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 이제 이런 비율들을 좀 맞췄을 때 때로는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이제 부족 부분과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생돼서 앞으로 이 LNG 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공급시설 건설입니다. 공급시설이라고 하면은 배관이라던가 공급관리소라던가 발전소라던가 도시가스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이런 곳들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런 관련된 곳들의 시설을 건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사업들을 통해서 최근에 공급관리소만 하더라도 397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급관리 시설을 아직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공급관리 시설이 많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남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그런 시설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시켜서 판매량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해외 투자 사업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어느 한계점에 오게 됩니다. 에너지 사업 또한 역시 지금 다양한 에너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 이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역시 이제 매출액이 더 이상 이제 한계점에 올라오게 돼서 해외 투자를 통해서 제 사업에 대한 창출력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해외 자원 탐사 사업으로 지금 4개 정도 인니나 동티로무 해상 광구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 생산에서 캐나다나 미얀마, 이라크 등에서 지금 9개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LNG 프로젝트라고 해서 호주에서 지금 좀 성과도 올해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작년까지
프로젝트가 이제 같이 개발하고 투자해서 작년에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올해부터 조금 더 생산하게 되면 매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LNG 프로젝트 8개를 지금 호주를 비롯하여 뭐 캐나다 이렇게 등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외 기술 사업 투자로서는 터미널 사업이라던가 기술 자문이라던가 그다음에 터미널 교육 사업 등을 통해서 자문적 역할과 기술 지원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뉴스를 보면은 최근에 일일 최대의 공급량으로 인해서 최강 한파의 영향으로 상당히 수혜를 입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 점검이라던가 가동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빠른 조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스공사의 공급 관리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9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개소가 증가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시설을 더 확충시키고 또 시설에 대해서 더 확장시킴으로써 가스공사의 어떤 비중을 에너지 산업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인천에서 LNG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고의 원인을 보면은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라고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 소홀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기본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호주 GLNG라는 사업을 통해서 지금 투자 회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가스공사의 채용 정보, 우리 채용 공고 분석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채용을 할 계획인지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관리부서와 기술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는 이렇게 4개의 본부와 기술부서인 3개의 본부, 전체 7개의 본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생산본부는 4개의 기지본부와 13개의 사업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2018년도 이런 조직도를 바탕으로 각 조직 단위별로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모집을 하고자 하는지 사실 2018년도 구체적인 직무에 대해서 아직 뭐 발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자료는 2018년도 채용 예정 계획을 바탕으로 작년도 2017년도 모집되었던 채용 공고를 기준으로 하여서 함께 우리가 직무 분석과 채용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채용 예정 계획으로는요, 전일과 시간제를 포함해서 11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으로서요, 모집 부문으로는 사무와 기술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류 전형 절차, 서류부터 시작해서 전형 절차는 2월에 시작하여 3월까지 면접 전형을 마치고서 한국가스공사는 인턴형 채용 형태로 인해서 우선은 채용이 먼저가 아니라 인턴을 체험하고 그 인턴 평가를 통해서 채용 연계형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채용입니다. 근무지를 보면은 대구가 본사이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사업장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근무지에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사는 영고 이외에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꺼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기꺼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블라인드 면접, 뭐 기타 등등의 어떤 형태로 역량 면접 이렇게 채용이 가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는 자격 요건으로 토익 700점 이상이라는 공통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토익 점수가 없거나 지금 현재 다시 재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이 사항의 어떤 기본 자격 요건의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꼭 자격 요건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이전 지역 인재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 적격자 선발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토익 점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적 차원으로서
적합하게 작성했고 기준 안에 작성을 했으면 적격자로서 이제 우선은 이제 선발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필기 전역입니다. 모집 배수의 2배수를 선발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필기 시험에서 많은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3가지의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직업기초 능력, 직무수행 능력, 인성검사 이렇게 3가지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에서는 각각의 50점씩 배정을 하고 있고요. 인성검사에서는 배정 점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적격과 부적격만 확인하고 적격성에 있으면 인성검사는 통과되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째 면접입니다. 모집 배수의 1배수의 선발 형태로 직무 PT 면접과 직업기초 면접이다라는 부분 50점, 50점 각각 합산 점수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 채용이 아닌 이제 인턴으로 확정을 하게 되고 인턴 활동 3개월 동안을 통해서 평가를 한 후에 정규직 전환을 하는 형태의 채용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외국어 성적의 적격 여부와 입사지원서의 적격 여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토익 점수란 이런 부분에 너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어 점수에 지금은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뒤에 있는 직업기초 능력이나 직무수행 검사 이런 부분들을 합산해서 고득점 순으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 시험에 대한 공부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접 단위에서는 직무 역량인 PT 면접과 직업기초 능력, 우리가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10가지 능력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역시 또 면접 안에서의 가산점들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이제 합산하여 선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채용 중에 지역 전문가라는 채용이 있는데요. 지역 전문가 채용 중에 이번에는 중국어를 이제 했기 때문에 중국어 채용이신 분은 영어 점수보다는 중국어 점수가 이제 중요하고요. 중국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역량 면접에서는 중국어 말하기 면접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기록물 관리라는 채용 공고가 하나 또 있는데요. 기록물 관리에서는 학력 전공 자격 제한은 일단 없고요. 외국어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 석사 이상이나 기록물 관련한 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만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이제 석사나 이제 관련 자격증을 꼭 보유하셔야 되고 시험은 직업기초 능력 시험만 보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용형 인턴 조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형 인턴은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은 80%만 전환을 하는 이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인턴 기간 동안에 교육과 그다음에 각 부서로 배치를 받게 되는데요. 그 부서에서 받게 되는 근무 평가 이 부분이 이제 70점이나 되고요. 나중에 최종 업무에 대한 발표 이 부분이 이제 20점 해서 교육 10점, 근무 평가 70점, 발표 20점 해서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요. 이때 한 평가를 10점을 100점이라고 봤을 때 60점 이하에 해당하게 된다면 다른 걸 혹시 잘 봐서 전체 합산 점수가 높더라도 과락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셔서 한쪽을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여러분들이 잘 평가에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형별에서 조금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형별에서 필기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이 동점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둘 거냐라는 거에 우리 한국가스공사는 보훈관 그다음에 장애를 이제 우선순위로 두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직무수행 능력 시험을 우선순위로 둬서 그 직무수행 우선 시험이 높은 점수를 이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그다음에 본사 이전 지역 인재나 이제 연소자, 그다음에 여성순 이렇게 순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이제 보시게 되더라도 이제 직무 수행 능력 시험, 이제 자신에 해당한 전공과 관련된 시험이 되겠죠. 전공 시험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면접에서는 이제 직업기초 능력 시험과 PT 면접을 보는데 직업기초 면접 좀 더 인성에 가까운 직업기초 능력 시험이 되는데요. 이 직업기초 능력 시험 점수가 조금 더 우수한 사람을 먼저 더 뽑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이제 제가 좀 더 중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은 토익 점수 700점 이상, 뭐 토익 말고도 다른 이제 영어 점수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중국어 관련한 지역 전문가는 HSK 5급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대사항으로는 고급 자격증이라고 해서요.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 전문 자격증, 기사나 기능사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 점수에 대한 면제를 이제 주고 있고요. 필기 전형에서 만점에 10% 가점을 이제 부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좀 핫한 부분이죠. 이전 지역 인재 해서 이제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아니면 졸업 예정인 이런 분들에게 이제 가산점을 이제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대구시라던가 경상북도 소재의 대학에 있는 재학생 졸업 예정자라던가 졸업자인 경우에는 가점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필기 전형에서 우리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평가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직업기초능력 시험은 10개 중에 이제 3가지를 채택했네요.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대체적으로 이 3가지 능력이 지금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서도 많이들 이제 3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직무 수행 능력은 이제 각각 내가 지원한 직무에 해당하는 전공 지식에 관한 질문이시고 전공의 기초적 이제 직무 능력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전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공부를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집 부분입니다. 모집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직으로는 재무관리, 지역관리,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 그다음에 경영지원 마케팅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기술로는 생산공정관리, 그다음에 기술지원, 그다음에 그 생산공정관리와 기술지원을 이제 보험과 장애, 그다음 일반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이제 지금 직무로 이제 뽑고 있지만 우선은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는 2개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이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직무 기술서를 파악한 다음에 자기소개서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에 대한 부분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직무 기술서를 확인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소서라든가 이력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 부분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분류라는 어떤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회계감사라는 직무로 오늘 이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회계감사라는 직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능력이 있고 그 능력 단위에 필요한 각각의 지식, 스킬, 기술, 그다음에 태도 이렇게 KSA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직무기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기술서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직무기술서를 그냥 대충 보고 아 이런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직무기술서가 같은 이제 회계 일이더라도 이제 가스공사에서 말하는 회계와 다른 공기업에서 말하는 회계적인 직무기술서에 나타나는 회계 업무 능력 단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스공사에 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직무기술서의 능력 단위들을 이제 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능력 중에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그 갖고 있는 능력과 나의 어떤 그 직무기술서의 능력과 매칭을 좀 해보시면은 아 내가 조금 더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고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조금 더 지원을 했을 경우에 채용될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관리 회계감사 업무에 대해서 우선 하나를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조직 내부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에서 감사에서 하는 업무로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지식으로는 회계 관련 규정이라든가 개정 과목에 대한 지식, 재무제표, 그다음에 원가관리 손익분석, 혼합거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지식 이렇게 언급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로는 당연히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관리에 대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원가를 개선할 수 있고 손익 산정을 할 수 있으며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능력 및 내부 감사에 대한 능력과 내부 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렇게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회계라는 업무에 있어서 좀 다양한 업무를 좀 요구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지식과 제시되어 있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제가 이거를 제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좀 많이 받습니다. 이때 가장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나의 내용을 자소서나 면접에 갔을 때 어떠한 이야기로 풀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 파트에서 제가 하나의 예로 원가 관리와 원가 계산 능력이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능력은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가정하에 이 능력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구체적으로 풀어져야 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에 나와 있는 경영회계, 재무회계, 회계감사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NCS라는 사이트가 있으십니다. NCS 사이트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NCS 사이트에 이제 학술 모듈 검사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그 학술 모듈 검사에서 지금과 같은 분류 체계로 들어가시게 되면 마지막에 능력 단위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능력 단위에서 보시면은 원가 계산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원가 계산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원가 계산이 어떤 일을 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원가 계산하기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과 기술과 태도로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원가 회계의 종류와 원가 계산 방법을 아는 거고 업종의 특성에 따른 원가를 알고 업종의 특성에 따른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해서 판단하는 중요한 건 원가 계산의 가장 중요한 건 업종별 원가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경험 중에 내가 경험했던 곳에서 회계 처리를 하면서 그때의 회계 처리를 하기에는 원가 계산법이 어떠한 원가 계산법을 사용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개별 원가 계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했다. 예를 들어서 종합 원가 계산을 활용해서 그때 했던 어떤 산업에서 내가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원가 계산에 대한 이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지원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회계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라는 부분이죠. 태도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회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규정을 준수하는 그런 의지가 투철해야 되겠죠. 규정을 따르고요. 규정에 어긋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리적 정확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뭐 어느 업무도 회사에서 다른 타 부서와 일을 하고 내부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그다음에 협업 태도,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태도, 자료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태도. 이게 이제 회계 감사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된 내용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원가 계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업종별 원가가 다르고 업종별 원가 계산법이 다른데 내가 어떤 인턴으로 어떤 업종에서 일을 했을 때 어떠한 계산을 가지고 했을 때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던가 이런 의지를 뭐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그런 상황을 잘 지켰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던가 하는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잘 녹여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직무를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기계 설비 시공이라는 업무인데요. 이렇게 직무기술서에 능력 단위, 직무 수행 내용, 그다음에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계, 플랜트 관련한 기계 설비 시공이라는 업무는 사업용 설비와 환경 관련 기계 설비를 활용하여 목적에 맞도록 공사의 계획, 관리, 시공과 시운전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계획하고 관리하고 시운전도 하고 이런 업무를 이제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이제 지식으로는 시공 도면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기계들이 문제가 생기면 먼저 도면부터 보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긴지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면 이해, 그다음에 시공 기법에 대한 이해, 공정 관리에 대한 지식, 뭐 장비에 대한 기자재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기계 설비에 대한 시공 기법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로는 당연히 도면을 또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장비를 이제 어느 정도 또 투입해야 되고 이제 이런 계획들 유지 보수하는 거, 그다음에 기계 설비를 운전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 실질적으로 기계 장치들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지원자라고 했을 때 이런 능력이 내가 다 있으면 좋은데 이제 일부 능력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시공 도면 이해와 도면 작성 기술 이 부분이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을 잘 해냈을 때 업무적 성과를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능력을 어떻게 풀어야지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NCS 사이트로 다시 들어가셔서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에 있는 이제 NCS 사이트에 이제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클릭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능력 단위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능력 단위 중에서 산업환경기계설비 공정관리라는 업무 중에 보면은 시공도면 해독하기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공하기, 도면 해독하기, 그리고 도면 작성하기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도면을 해독하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국내외 규격에 대한 지식과 기계 요소 부품의 기호라던가 그다음에 전기정자 장치의 기호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다음 배관 기호, 부품에 대한 지식, 기계 설치 방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기술로는 분해 조립하거나 그다음에 기계 도면 해독하는 그런 기술들, 그다음에 유지 보수에 대한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이제 읽어봤을 때 과거에 어디에서 실습을 했거나 과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아니면 주변에 평상 실습실, 연구실에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도면이라는 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도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면밀히 생각해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나는 도면에 있어서 해독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그 부분은 어디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잘 이제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부분에서의 우리 필요한 요소들인데요. 당연히 안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기술을 준수하는 그런 태도, 그다음에 업무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세밀하고 신뢰성을 이제 확보하면서 절차를 따르려고 하고 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협조 자세를 취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어떤 상황과 내용을 연결하실 때 여기 태도에 나와 있는 키워드 내용들의 상황적 요소를 잘 여러분들이 지식과 기술을 작성하는 거에만 끝나지 않고 성향적 태도로서 업무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작성하시면서 소감적인 것까지 태도에서 여러분들이 잘 나타나시면 키워드를 보시고 나타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맞춤 취업 전략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요. 채용 공고를 통해서 어떤 채용 공고의 형태를 나누고 있고 해당 직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내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겠구나라는 방법을 좀 더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소서 분석을 통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어떠한 자소서를 통해서 지원자들을 평가하려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기술서인데요. 경험기술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직무 영역 활동 경험 수행 내용, 본인의 역할 및 구체적 행동, 주요 성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500자 이내라고 써 있습니다. 상당히 짧은 글자 속에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명확하고 구체적이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길게 작성하는 게 오히려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짧게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난감해하다 보니 처음에는 잘 작성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성한 내용대로만 나가도 좋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내용이 이제 없을 경우가 있어서 우선 저는 이렇게 짧게 작성하는 글일 경우에는, 제시된 경우에는 우선 글자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선 편하게 작성을 하시는 거죠. 작성하신 후에 단락단락별로 이제 구분되는 부분들에서 좀 줄여가는 것들을 통해서 연결 작업만 해서 500자라는 숫자를 좀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제시된 내용을 작성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직무기술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직무를 이해할 때도 직무기술서를 펼쳐보면서 이해를 했는데요. 다시 채용 공고서에 나와 있는 직무기술서, 직무설명서라고도 하죠. 직무기술서를 펼쳐보면 지원 업무에 대한 어떤 능력과 역할과 거기에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거와 유사한 어떤 나의 경험과 그 경험과 유사한 어떤 환경적 요소를 갖고 있는 상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나서 숫자 그리고 어떤 기간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서 성과적 어떤 표현이 되도록 작성을 하셔서 경험기술서에서는 여러분들이 했던 다양한 경험 중에 성과를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험 위주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적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희망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입사 후 목표 및 포부를 포함하여 기술하세요. 근데 역시 500자 이내라고 했네요. 한국가스공사에 지원하는 동기, 지원 동기, 뭐 잘 아시죠? 기업 선택의 이유를 잘 쓰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희망 직무를 선택한 부분, 내가 이 직무를 왜 선택했고 이 직무를 선택함으로써 나는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동안 내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입사 후 포부를 통해서 앞으로 회사에 들어오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회사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나는 이러한 앞으로의 플랜을 가지고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술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 500자라는 게 또 역시 또 부담스럽게 또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 우리가 기업을 이제 선택하게 된 거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바라보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뭐 수행 과제를 좀 더 도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업들 중에 한국가스공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준이 내가 앞으로 일을 하더라도 이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 그래서 사업 중에 어떠한 특정 사업을 언급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이 있어서 뭐 학부 생활 중에 어떠한 뭐 강의를 들어봤다라던가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비타 요즘 직업훈련 교육도 많기 때문에요. 그런 걸 통해서 직업훈련을 들었다던가 박람회를 가봤다던가 그래서 이제 이런 에너지 산업 중에서 어떠한 이제 부분 포인트가 앞으로 이 가스공사의 미래적 발전을 주는 그 포인트로서 나는 당신 회사 마음에 든다. 그 중에 나는 뭐 회계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 중에 학교 과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과목들, 회계 관련 전공 과목들이라던가 그리고 간단하게 회계에 관련한 실습을 했던 경험들을 이제 어필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그 업무를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직무 관점에서 입사 목표 및 포부를 작성하셔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부분에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딱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면은 이제 나와 타인과의 어떤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서로 타협하거나 아니면 협력하거나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한번 그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및 업무 수행 상황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 네, 여기서는 갈등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을 중재하거나 효율적으로 과제 및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 발언을 해서 그 상황, 그런 발언을 했던 상황을 설명해주고 본인이 생각하는 업무 효율성이라는 게 아니면 업무 성과라는 게 어떻게 했을 때 효과적인 의사소통인지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일하다 보면은 회사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대부분은 나와 뜻이 거의 안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거기서 중재하거나 효과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좀 더 회사 업무와 관련돼 있는 나와 좀 다양한 사람들과 관련돼 있는 상황을 좀 제시해주면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대부분 이제 이런 과제를 내게 되면은 뭐 조별 수업이라던가 학교 내부에서는 뭐 동아리 활동에서의 갈등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유형의 학생들, 비슷한 유형의 과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른 이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할 때에는 좀 갭이 생길 수 있어서 외부의 다른 이제 기타 학교 생활 이외에도 이제 기타 할 수 있는 뭐 아르바이트라던가 여러분 이제 인턴십 이런 활동 아니면 다른 학교들과의 어떤 교류적 관계에서 해왔던 그런 활동 그런 것들을 좀 타인과 공동의 과제를 수행했던 것으로서 문제점을 이제 하나 밝혀내고 거기에 따라서 그 갈등을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을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해서 수행했다라고 하면은 나의 잘난 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했더니 애들이 잘 따라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팔로우십적인 관점이죠. 이끌어줬더니 전체 분위기가 이런 갈등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를 이끌어줬다라는 것으로서 내 개인의 어떤 주장과 이득으로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의견이 나도 맞지 않더라도 단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걸 중재한 그런 사례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술에 관한 능력이네요. 과거의 교육과정이나 경력을 통해서 습득한 전공 지식, 기술 경험들이 한국가스공사 지원 분야 내의 업무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실제 업무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역시 직무기술서를 또 펼쳐보시고요. 직무기술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이 자신 있는 키워드를 몇 개를 찾으세요. 몇 개를 찾으신 후에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경험으로 연결된 내용을 조금 더 여기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쌓은 얘기만 쓰면은 여기서 제시된 문제와는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이게 경험으로 연결돼서 그 연결된 경험이 내가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능숙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인 거죠. 그랬을 때 실제 이제 앞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랑 또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직무기술서라는 내용에 기반해서 여러분이 지식이라던가 경험을 쌓았던 것 같이 연결되는 부분의 포인트 키워드를 찾아서 그 사례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학업 과제,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네요. 요즘 상당히 창의력, 문제 해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응하게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제 요소들이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요소들이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할 수가 없는 형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또 제시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 능력, 학업 과제 수행이나 업무 수행 중에 예상치 못한 갑작스럽게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 문제 원인 도출, 해결 방안 탐색, 그다음에 해결 방안 적응을 거쳤으며 어떠한 점에서 그 해결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기술하세요. 역시 500자인데요. 이제 세 가지 단락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어떠한 이제 과제 형태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다음에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해결에 있어서 왜 효과적이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더 부분을 줘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라는 것을 무엇으로 접근할 건가? 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가스공사에서 플랜트 설비를 담당한다.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업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적 요소들의 환경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예를 들어서 플랜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제 기계가 잘 운영되다가 갑자기 기계가 멈추어서 이제 작동되었던 가스가 아까 좀 전처럼 누출되거나 이런 사고가 이제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긴급하죠. 이런 긴급한 상황에 이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지라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진다면 학교 생활 중에서나 아니면은 업무를 수행했던, 실제적으로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으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한 경험 중에 항상 잘 운영되고 있던 중인데 그게 갑작스러운 뭔가 이렇게 멈추어서 그것이 긴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작성을 이제 뭔가 스토리로 연결을 하면 좋고요. 회계다라고 한다면 이제 회계 처리는 뭐 긴급하게 되는 부분보다는 이제 어떠한 증빙이나 이걸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잘 이제 운영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시 뭔가 서류가 맞지 않아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그런 서류 처리에 대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상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발생에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좀 기계 플랜트 설비 쪽은 아무래도 긴급성을 좀 띌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본다면, 회계 처리에서는 이제 철저한 분석이라던가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떤 형태. 그래서 아까 우리가 태도 부분 보셨죠? 태도에서 보면은 나왔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철저한 계산력, 뭐 수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게 있고요. 기계에서는 어떤 게서 안전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키워드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태도를 이렇게 취해라라는 것을 제시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와 유사한 문제적 상황들이 내가 어떤 게 있었을까? 학교 생활 중에 아니면은 인턴이나 이런 실습을 통해서 관련성 있는 일은 없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고려해 보고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좀 더 책임 의식이라던가 도전 정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상황으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소개 문항의 마지막 문항이 됩니다. 한국가스공사 인재상이 아까 있었죠. 3개의 인재상이 있었는데요. 그 가스공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 3가지. 첫 번째, 미래에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 두 번째, 믿고 협력하여 공동의 성공을 실현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분야의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 이 3가지의 인재상 중에 자신과 가장 부합하고 그 다음에 그 부합한 것을 하나 선택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왜 그렇게 자신과 부합한지 이유를 작성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입사 후 포부라던가 지속적인 내가 조직과의 비전 얼라이먼트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미래에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과제, 그리고 목표를 잡고 주도적으로 했던 거, 문제사항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서 그걸 해결해서 목표를 끝까지 이루고자 했던 추진력,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경험을 첫 번째 인재상과 맞춰서 작성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 협력이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이 함께 나 개인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시너지가 나고, 그럴 때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상호 존중하고 뭔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좀 더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기 분야의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뒀는데요. 뭔가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겸손하다는 것은 타인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열린 사고를 갖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 배울 게 있다, 이런 사고를 항상 가지면서 자신이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목표와 지향하고자 하는 꿈,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단계를 걷더라도 즐겁게 일하고 그 안에서 몰입하고 남이 시키지 않아도 막 스스로 찾아서 하려고 했던 그런 자세, 이런 부분들을 내용적으로 연결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한국가스공사의 자기소개 문항에 대해서 문항과 거기에 따른 답변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가스공사를 오늘 이제 3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우리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우리 천연가스를 도입한 천연가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하거나 아니면 발전소와 같은 곳에 산업용에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를 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채용 분석을 통해서 한국가스공사만이 갖고 있는 조금 더 특이한 사항을 본다면 인턴형 채용이다라는 거죠. 인턴형 채용, 그래서 정규직 전환율을 80% 이상 하는 형태인데요. 다른 이제 그냥 바로 직접 채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조직과 업무적 수행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 결부시켜서 판단해서 실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앞으로 우리 회사 함께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뽑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보였던 채용 공고인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영어 점수 많이 안 넣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영어 점수도 보고 있고 직무 시험도 이제 보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개발 차원에서 공부라는 부분, 학습이라는 부분을 항상 지속적으로 하는 인재를 상당히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기소개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고 당신이 왜 이 업무를 하는데 잘할 수 있고 적합한지를 얘기해보고 정말 앞으로 우리 회사에 와서 정말 끝까지 우리 회사의 발전에 있어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라는 이야기가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나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한국가스공사에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글로벌 진출을 하면서 개발과 탐사를 하고 앞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매출과 수익을 증대하는 여러분들의 인재들이 많이 지원을 하셔서 꼭 취업에 성공하셔서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에 함께 도모하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으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단어를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거울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왜 제가 거울이라는 단어를 이제 전달드리는지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죠. 이제 거울을 보는데 잠깐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1분? 2분? 이렇게 보는 경우, 여성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거울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나 자신을 잘 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면접 장소에 가면 면접관이 우리를 10분에서 20분가량 지켜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실 잘 몰라서 대답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면접관에게 어떻게 비춰진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 잠깐 내 거울 속에 있는 나의 모습과 함께 대화도 하고요. 내 모습을 한번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럴 때 상당히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걸 잘할 수 있구나 라는 자기만의 자신감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이 채용에 대한 부분들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좀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커리어스쿨이라는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도 드리고 있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또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컨설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질문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공기관 취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 I'm head first, all and knows you